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심리적 문제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취할 것은 취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보통 암을 진단받게 되면 처음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정신이 멍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충격이 와요. 저는 남편 앞에서 안 그런 척 매우 침착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힘들었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제가 없는 상황을 자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암을 치료할 때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만 받으면 병을 떨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단받은 직후의 심리적인 위축, 두려움,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거기다 치료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수술이나 기타 처치,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항암 치료까지 겪고 나면 몸으로 오는 고통 외에도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게 되죠. 대개 몸이 나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몸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꾹 눌러담았던 심리적인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꼭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필요에 따라 본인이 정한 바를 실천하면서 마음도 함께 치료를 해 나가야 해요. 이것은 비단 암 치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랜 지병을 앓은 분들, 큰 수술을 받은 분들, 심지어 늘 다이어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움받았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람들과 교류하기입니다. 암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우에도 발병과 수술, 항암에 이르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은 데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항암 치료할 때 이중고를 겪기도 했는데 또 뜻하지 않게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시기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어려울 때 만나게 되어서인지 더 애틋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형제 자매보다 더 많이 교류하고 아직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참 감사한 게 항암 중간에도 꼭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저는 또 위로받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기도 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울림이 주는 힘은 굉장하거든요. 저는 덕분에 더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절대 주눅들지 말고 숨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이 허락하는 한 어울리세요. 두 번째로는 복식 호흡을 하며 긍정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마음을 다듬자입니다. 좀 길죠?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암 환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삶에 대한 미련과 후회 등으로 자기애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실제로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위중한 병이기도 하고요. 그럴수록 명상 등의 형태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이미지화해서 끊임없이 상상하세요. 그러면 마음은 한결 가뿐해지고 좋은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수술 직후 병원에서 알려준 복식호흡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원래는 마취로 인한 폐 손상을 염려해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키는 것이었는데 저는 눈을 감고 복식호흡을 하며 긍정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동시에 했더니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아이가 마당에서 스몰 웨딩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며 복식호흡을 진행했는데 그러고 나면 빙그레 웃음이 나면서
기분도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꼭 그때까지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도 생겼고요. 세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갖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지루한 법이 없었고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당연히 취미 활동도 여럿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 위주로 했었고요. 그러다 우연히 라인 댄스라는 것을 접하게 됐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정말 즐거워지더라고요. 학창 시절 이후 그렇게 몰입하며 공부하고 연습한 건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강사 자격증까지 도전해서 취득할 정도로요. 댄스에 맞는 옷을 입고 한 곡 한 곡 스텝을 완성할 때마다 전에 알 수 없었던 희열이 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배움의 길이 막혀 있지만 언젠가 또다시 시작하려고는 해요. 저에게 내재된 춤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깨닫게 되면서 저한테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취미 생활이 제 삶에 큰 윤활유가 되어 주었고 기쁨이나 희열도 느끼게 되었죠. 삶이 즐거워야 살아갈 힘도 생기는 것이니까 즐거운 취미생활 하나쯤은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기에 대한 그 정도의 투자는 절대 아끼지 말고 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는 반려동식물에게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 영상을 몇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엔 식물이 참 많아요. 제가 집을 짓고 입주한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발병을 했기 때문에 식물 욕심을 좀 많이 부렸어요. 이상하게 파릇파릇한 게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생명을 책임지나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반려동식물에게서 받는 위안은 생각보다 컸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보살피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저도 받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물뿐 아니라 저희 집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항암 치료 받을 때 제 곁에 가장 오래 있어준 소중한 친구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저 곁에서 저를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 믿어지실까요? 혹시 동물들이 부담스럽다면 식물이라도 하나씩 곁에 두면서 위안받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생명 충만한 에너지를 깊게 느껴보시길 권할게요. 다섯 번째로는 가벼운 운동을 권하고 싶어요. 몸이 부대낄 만큼 힘든 운동 말고요. 정말 가볍고 재미있는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항암 치료 중에도 꼭 남편의 손을 잡고 트레킹을 했어요. 남편이 없으면 하교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언덕길을 오르락 내리락 다녔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극심한 근육통이 생기고 말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평형 감각이 무너져 버려서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으면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누워서 끙끙 앓지만은 않았어요. 힘들수록 걸었고 마당에 잡초라도 뽑았어요.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결코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몸을 움직여야 생각도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제가 대략 5가지 정도로 간추려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몸과 마음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의 병은 마음의 병을 동반할 수 있고 마음의 병 또한 몸의 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모두 안정을 찾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응어리가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네요.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